이제 수업 녹화해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레이텍을 굴릴 때 이제 예전에 썼던 VS 코드에서 할 수도 있겠다만 오버리프에서 일단 사용할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VS 코드에서 사용을 하려면 레이텍을 설치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좀 귀찮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들 사용하는 온라인 편집기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랑 협업을 하기도 굉장히 편리한 오버리프를 가지고 사용을 할 거예요. 일단 오버리프.com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레지스터를 누르고 레지스터 유진 구글을 해서 학교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걸 권장합니다. 학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 이제 더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일단 로그인을 하고요. 일단 바로 이 화면이 뜨지는 않을 건데 그 약간 튜토리얼 같은 화면이 뜰 거라서 거기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뉴 프로젝트, 블랭크 프로젝트를 만들면 이름을 아무거나 쓸 수 있는데 이건 아무거나 써줍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메인 텍스라는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 이걸 쓰지는 않을 거예요. 쓰지는 않을 거니까 그 톡방에 올라왔던 파일 중에 그 C1 for student라는 게 있는데 이걸 업로드를 합시다. 메인은 안 쓸 거니까 지우고요. 아, 어, 일단 이거를 컴파일 할 때 컴파일러를 이걸로 바꿔야 돼요. 이거를 바꿔야 우리가 원하는 몇몇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서 컴파일러를 바꾸고 이제 레이아웃도 보기 편한 걸로 다른 걸로 바꿔놓을 겁니다. PDF in separate 탭을 이제 선택을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코드를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그 결과물인 PDF 파일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별로 이쁘게 생기지 않은 문서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할 겁니다. 일단 중요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은 살짝 생략을 하고 정말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만 다룰 거라서 음, 약간 원래 수업이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일단 1장 1절에 오버리프 조작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어, 오- 마우스 움직이면 돋보기가 떠서 확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에디터인 PDF로 봤을 때 이제 여기 어디에 마우스 올리면 확대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안 보이네요. 그 저 내용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서 이건 넘어가고 일단 명령어 자체에서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커맨드랑 인바이러먼트가 있는데 인바이러먼트 같은 경우에는 예시가 어디 있을까? 이런 식으로 begin 도큐먼트, end 도큐먼트 하고 음, 이런 식으로 감싸주고 거기 안에 내용물에는 이런 식으로 내용물이 들어서 그거를 감싸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 어떤 환경을 적용해준 예를 들어서 이제 글씨체를 볼드체 환경으로 적용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수식 작성하는 환경 이렇게 만들어준다든지 이렇게 begin 모시기, end 모시기로 만들어주는 environment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독립적인 명령 이제 커맨드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괄호 커맨드를 여기다 쓴 다음에 이제 대괄호로 감싸서 이제 옵션을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음, 어디 있을까?
여기 있는 글자색 패키지 다운받을 때 쓰는 거가 이제 그런 거를 사용을 해요. 아니면 그 어떤 게 있냐면 나중에 이제 수식 작성할 때도 편미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수식 작성할 때 이제 특히 루트 명령어를 쓸 때 이제 세제곱근, 제곱근, 네제곱근 이런 거 사용을 할 때 그거를 쓰게 되는데 이렇게 쓰면 그냥 루트 2가 나오고 여기다 옵션으로 3을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세제곱근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약간 명령어의 세부적인 옵션을 변경을 해주는 역할을 이제 여기 있는 옵션이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령어에 사용하게 될 값을 이제 이건 필수적으로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옵션은 안 해도 돼요. 그럼 일단 레이텍 문서 전체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자, 이거는 이렇게 접어놓으면 어, 비긴 더큐먼트, 엔드 더큐먼트가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작성하게 될 본문이 있는데 그거 전에 유즈 패키지라든지 도큐먼트 클래스를 이제 정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 비긴 더큐먼트 하기 전 부분을 프리엠블이라고 불러요. 프리엠블이라고 불러서 여기 안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문서 양식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미리 정의를 해두고 그런 다음에 이제 비긴 더큐먼트, 엔드 더큐먼트 사이에 있는 내용들에다가 본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긴 그 프리엠블에다가 어떤 거를 쓰게 되냐면 일단 맨 처음으로 이제 도큐먼트 클래스를 써줘야 돼요. 도큐먼트 클래스를 써줄 때 여기다가 이제 아티클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북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음, 레포트를 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북으로 쓰면 어떤 점이 달라지냐면 약간 이런 식으로 글의 구조를 작성할 때 쓸 수 있는 명령어들이 살짝 달라져요. 예를 들면 이제 미적분학 책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책 전체가 이제 파트 1, 파트 2, 파트 3 하고 파트 1에 이제 1장, 2장, 3장으로 다 이제 나눠지기도 하고 이제 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책을 나중에 접한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써가지고 그 왼쪽 페이지랑 오른쪽 책을 이제 딱 펼쳤을 때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이런 식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인쇄를 해야 될 거고 그래서 그거를 고려할 때 이제 북이라는 도큐멘트 클래스를 쓰고 아티클이나 어, 아티클이나 레터 같은 경우에는 음,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한 문서들을 쓸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걸 할 건 아니니까 그냥 아티클이라고만 해도 될 거예요. 그리고 유즈 패키지에서는 파이썬에서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다운받을 때처럼 외부에 있는 패키지를 끌어다 오는 건데 기본적인 패키지들은 레이텍에 기본 다 깔려 있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제 유즈 패키지를 쓰면 되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뭔가 특이한 근데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패키지를 쓸 일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인터넷에서 따로 막 이런 거 다운받아가지고 컴퓨터에 설치를 한 다음에 유즈 패키지를 써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루게 될 내용들은 그런 걸 요구하진 않고 기본적으로 레이텍에 깔려있는 패키지들을 사용을 할 거라서 그냥 바로 유즈 패키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제 글자에 대한 내용들을 할 건데
일단 코텍스 패키지를 다운받아야 돼요. 원래 이게 이런 본문에다가 한글을 쓰면 출력이 안 되는데 이제 코텍스라는 패키지를 다운을 받아야 이게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set main 폰트 그리고 글꼴 이름, 예를 들면 음, 에리얼이나 아니면 다른 명령어들을 쓸 때 이렇게 컴파일을 하면 왜 이렇게 느리지? 이게 안 되네요.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이걸 보면 영어 철자가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됐는데 이제 이거를 빼고 나면 달라지겠죠? 네, 약간 생긴 게 폰트가 다르죠? 이런 식으로 폰트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영어 폰트랑 한국어 폰트는 이제 따로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게 set main 폰트 뒤에다가 set main 한글 폰트라고 써줘야 되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나눔 코딩 대문자랑 소문자를 이제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글씨체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글자 색에 관한 내용들을 할 건데 이것도 따로 패키지를 사용을 해야 돼요. 엑스컬러라는 패키지를 하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더 다양한 색을 사용을 해줄 수 있게 하는 옵션이라고 하는데 적용을 해봅시다. 패키지 이거를 적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텍스트 컬러랑 컬러 박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일단 여기 있는 것처럼 초록색이랑 노란색 컬러 박스를 한번 사용해 봅시다. 어, 여기에는 이제 그 명령어에는 두 개의 값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첫 번째가 색깔, 두 번째가 글자라고 하죠. 첫 번째는 이제 노란색 박스를 만들 거니까 옐로우를 써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냥 빨간색 글자를 써보죠. 명령어가 뭐지? 텍스트 컬러.
컴파일을 하면 아마 그대로 나올 겁니다. 어, 요것도 이것도 그냥 레드로 합시다. 뭔가 노란색이 잘 정의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약 돼야 되는데 안 나오지? 컬러 박스구나. 됐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크기를 어, 글자 크기에 대해서 할 건데, 일단 문서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크기를 여기서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도큐멘트 클래스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폰트 사이즈가 있는데, 이제 그거 말고 12폰트를 사용한다고 하면 컴파일 해봅시다. 얼마나 커지나. 좀 더 커진 것 같죠? 좀 더 커졌는데,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타이니랑 스몰, 라지, 큰 라지, 노멀 사이즈를 사용을 할 때 저기 있는 명령어들을 쓰면 그 뒤로 있는 게 싹 다 작게 나오잖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tiny 하고, 여기 있는 그 값을 요구하지 않아서 그냥 tiny라는 명령어를 쓰기만 하면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이 싹 다 자동으로 해당 사이즈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노멀 사이즈를 쳐주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런 거를 하나하나 이제 글씨 사이즈를 수정을 한 다음에 다시 돌려놓기는 번거로우니까 보통 많이 사용을 하는 게 비긴 환경얘기예요. 이렇게 비긴을 치면 이제 자동으로 엔드까지 쳐줘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 뒤에다가 뭐 그냥
보통 그냥 명령어로 쓰지는 않고, 왜냐면 그 뒤에 있는 게 싹 다 똑같이 적용되니까 그거는 번거로워서 주로 이제 환경 environment의 형태로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글씨 크기랑은 다르게 그 강조 그 글씨체 변경할 때는 모든 거에 적용이 되진 않거든요. 이거는 그냥 쓰고 싶은 거에만 명령어로 쓰면 돼요. 텍스트 볼드 폰트 하고 박영. 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딱 여기만 적용되고 맙니다. 그래서 글씨 크기를 할 때는 보통 인바레먼트로 쓰고, 글씨 서체를 이렇게 강조해 줄 때는 그냥 따로 환경을 설정하진 않고 그냥 명령어 그 자체로만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게 달러 표시라든지 이제 샵이라든지 이런 기호들이 레이텍에서 이제 특정 기능을 표시하는 기호들이라 가지고 이거를 그냥 쓸 수는 없어요. 그냥 쓸 수는 없고 백슬래시를 포함을 해줘야 되는데, 백슬래시 쓰고 샵, 그냥 샵으로 하면 아니다. 뭐 퍼센테이지 표시를 치고 여기다가 뭔가 글을 쓰면 안 뜨고, 그냥 이렇게 백슬래시를 치고 이제 퍼센테이지를 쳐줘야 여기 있는 것처럼 컴파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퍼센테이지 이젠 뜨조는 나왔는데 여기 박영민 이젠 안 뜸, 이건 안 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샵이라든지 달러 표시라든지 그 시프트 6 치면 나오는 거랑 뭐 언더스코어랑 기타 등등은 그냥 쓰면 안 되고 이제 백슬래시를 붙이면 되는데, 백슬래시가 어 얘네 둘은 살짝 달라요. 그냥 이거는 그냥 백슬래시 두 번 치면 안 되는 게, 백슬래시 두 번 치는 거는 레이텍에서 이제 줄바꿈 엔터 표시를 나타내는 거라 가지고 그냥 바로 안 되고, 이건 그냥 백슬래시 치고 텍스트 백슬래시라는 명령을 별도로 사용해 줘야 되고, 이제 어 이거 물결표는 여기 뒤에다가 이거를 중괄호를 붙여줘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약간 이런 기호들을 쓰고 싶을 때 이제 출력이 안 된다 그러면 이 문서를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문서 꾸미기로 들어가게 될 건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백슬래시 두 번 치면 엔터가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보통 이런 거 나오다가 여기 내용들 다 끝나고 나면 아예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고 싶을 때는 백슬래시 뉴 페이지를 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줄바꿈하는 방법이 이렇게 백슬래시를 두 번을 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엔터를 한 번, 두 번을 치는 방법도 있는데, 엔간하면 그 이렇게 치는 건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엔터 두 번 쓰는 거는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백슬래시를 두 번 치는 게 낫습니다. 오버리프에서는 그냥 엔터 두 번을 쳐도 상관없는데, 그 다른 환경에서 사용할 때는 엔터 두 번 쳤을 때 컴파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모든 곳에서 통용되는 방법인 백슬래시 두 번을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목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챕터 3 문서 꾸미기, 뭐 3, 3.1, 3장 1절 내용 나누기 이런 것처럼 어, 이런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구현을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죠.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여기다가 뜨게 해볼 거예요. 그럼 여기 아웃라인에도 이런 식으로 나오죠. 오케이. 이 챕터랑 섹션 같은 명령어 다음에는
백슬래시 두 번 치는 거를 쓰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오류가 떴는데 삭제하고 다시 하면 잘 뜨네요. 그냥 조작하고 어디 갔지? 아, 이게 아티클에서는 챕터 명령어를 사용을 하진 않아가지고 이런 오류가 났는데 북으로 바꿉시다. 북으로 바꾸면 챕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음,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이런 차이 때문에 이제 맨 처음에 도큐멘트 클래스를 먼저 북을 쓰냐 아티클을 쓰냐를 정의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진짜 책에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챕터 시작하기 전에 한 페이지 비운다든지, 그리고 방금은 그냥 1 조작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여기는 뭐 1.1 조작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사소한 점들이 이제 달라가지고 자기가 사용하려는 문서에 맞게 설정할 필요가 있고요. 아이템아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 말머리 기호 있죠? 말머리 기호를 쓰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첫 줄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어쩌고 하는 여기에서 아이템아이즈 아이템이구나. 여기는 이게 안 떴는데 왜 안 뜨지? 그냥 쓰면 안 되는군요. begin. 네, 이제 나왔습니다. 넘어가서 각주, 요거는 그냥 아래쪽에 설명을 넣는다 한 다음에 백슬래시 풋노트 이런 것이다 라고 치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나온다고 하네요. 이건 그냥 넘어가고, 줄 간격 같은 경우 그 자간 간격 조정하는 거는 이제 setSpace라는 패키지를 써야 되는데, 그 지금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줄 간격이 좀 좁아가지고 보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setSpace 도큐멘트 하기 전에 더블 스페이싱, 프리엠블에다 더블 스페이싱을 써볼게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냥 두 배로만 쓰기는 불만이 많죠. 그래서 그거 말고 주로 많이 쓰는 거는 setStretch 명령어예요. setStretch 1.5, 아니 이런 식으로 이제 1점 글자 크기에 1.5배 간격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음, 지금은 좀 더 줄어든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용지 여백 같은 거 쓰는 거는 이런 지오메트리라는 명령 패키지를 가져와서, 이건 예시가 어떻게 되나, 이런 식으로 쓰면 되네요. 이제 지오메트리라는 패키지를 사용을 할 때
그 앞에 옵션에다가 어떤 용지를 사용할 거냐, 그리고 어떤 그 왼쪽 여백, 오른쪽 여백, 위아래 여백을 사용할 것인가, 이렇게 명령어를 사용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즈 패키지 지오메트리 할 때 이제 지오메트리라는 명령어에다가 이렇게 왼쪽 20mm, 위에 20mm, 이 토탈 사이즈는 어떻게 명령어를 써놨네요. 아마 이거 건드릴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정렬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environment라고 돼 있어서 environment가 이제 begin을 써서 center 딱 치면 이제 end center까지 자동 완성이 되고, 네, 가운데 정렬이 됐네요. 이런 식으로 다른 명령어들도 똑같이 하면 되고, 이제 세로 정렬은 그냥 생략을 할게요. 이거 쓸 일이 없어가지고, 거의 없어서 이제 필요하면 이제 제공해준 문서에서 이제 그냥 복붙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표지 같은 경우에는 요런 거 있죠. 요런 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만든 거 같은 경우에는 어딨니? 이런 거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거 만들어줄 때 타이틀에다가 이거는 프리앰블에 쓰는 건데, 이제 타이틀이랑 어서랑 데이트는 이제 프리앰블에 쓰는 거예요. 프리앰블에다가 백슬래시 타이틀 호머크 1 리니어 알제브라 2, 그리고 백슬래시 어서 박영민 이제 2020-1480 이런 식으로 써놓고, 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제 날짜를 써도 되는데, 보통은 이제 백슬래시 투, 그 여기 중괄호 안에다가 백슬래시 투데이를 씁니다. 백슬래시 투데이를 쓰면 자동으로 문서를 컴파일하는 날짜가 들어가서 그거를 쓰면 굉장히 편해요. 근데 이런 거를 써놓기만 한다고 이제 바로 생성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를 분명 명령어 세 가지를 써서 이거를 표현을 해놨는데 정작 컴파일하면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제 비긴 더큐먼트 한 다음에 그 본문 작성하는 데다가 이제 백슬래시 메이크 타이틀을 해줘야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수업은 이걸로 끝났고,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이텍을 사용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다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수식 작성이 매우 편리하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거든요. 여기 있는 이 적분 수식이라든지 이런 걸 쓸 때 우리가 보통 사용을 하게 되는 게, 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쓰게 되죠. 여기 이제 삽입에서 수식으로 가서 여기 있는 기호들과 여기 있는 것들과, 특히 행렬 같은 경우에는 3x3 매트릭스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쓰고 싶은 건 이것보다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훨씬 편하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레이텍의 장점인데, 이거 수식 작성할 때도 그 워드 같은 데서 쓰려면 뭐 이거 하나하나 찾아서 쓰고, 적분기호 쓸 때 뭐 이거 하나하나 써서 여기 위에다 뭐 이렇게 넣고 여기 아래다가 이런 거 넣고 이런 거 넣고 이래야 돼서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방금 보셨다시피 이런 이런 거 작성할 때 이거 클릭하고 요거 하나 찾고 뭐 이거 다 찾고 워드에선 이래야 됐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냥 명령어를 우리가 알고 있는 명령어를 이런 식으로 쓰기만 하면, 짠, 어디 있어, 음, 여기 있는 것처럼 다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문서 작성하는 게 수식 작성할 때 특히 엄청 편해져요. 이게 레이텍의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잡한 명령어들을 사용을 할 때 우리가 자주 쓰는 명령어는 이제
새로운 명령어를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줄임말 사용하는 것처럼 여기 윗부분에다가 명령어를 이제 새로 정의를 해서 new command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여기 있는 ABS가 여기선 빨간 미리 보기에선 빨간 글씨로 표시가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른 패키지를 사용을 했어가지고 그냥 원래는 이것보다 더 복잡한 표시를 복잡한 명령어를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냥 백슬래시 abs 치기만 해도 이제 이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쓰는 방식에 대해서 레이텍을 쓰는 가장 큰 이유인 수식 작성하기를 시작을 해볼 거예요. 일단 수식을 쓸 때 우리가 보통 레포트 작성할 때 어떤 식으로 쓰냐면 음, 여기 있는 것처럼 따로 행을 마련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행 중에다가 끼워 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행중 수식을 쓰려면 그냥 글씨 사이사이에다 그 여기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달러 표시를 안에다 넣어주면 달러 표시를 안에다가 넣어줘서 그걸로 이제 수식 명령어를 감싸주면 행중서식으로 되고 이제 아예 begin equation 이런 환경 명령어 environment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따로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수식을 쓸 때 여기 안에는 빈칸이랑 줄바꿈을 무시를 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for x in r에다가 엔터를 친 다음에 x제곱 어쩌고 저쩌고를 썼잖아요. 근데 이걸 출력하게 되면 이렇게 한 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줄바꿈을 하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백슬래시 두 번 친다든지 하는 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환경에 따라서 이퀘이션 어레이랑 이퀘이션이 또 따로 있는데 이퀘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 줄로 쓰는 게 안 돼요. 근데 이퀘이션 어레이는 이제 그게 가능해가지고 만약에 여러 줄로 수식을 쓰고 싶으면 이퀘이션을 쓰면 안 되고 이퀘이션 어레이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그 AMS 매스라는 거는 수식 표현을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한 패키지인데 만약에 수식 작성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AMS 매스를 기본적으로 깔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똑같은 말인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 여기 begin equation을 해서 행중 그 별행 수식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이제 달러 표시로 감싸서 행중 수식으로 쓴다든지 할 때 거기 안에 들어가는 이 x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기울여서 써지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런 정자체로 안 나오고 A, B, C 이렇게 되게 기울어진 표시 약간 우리가 수식에서 변수 쓸 때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각 글자가 변수명으로 간주된다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피하고 싶다면 안에다가 어, 텍스트 ABC 이렇게 텍스트라고 따로 써줘야 우리가 원하는 그 폰트가 나와요. 안 그러면 이렇게 다 변수 취급으로 돼서 기울임 그 이탈릭체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메스 BB 안에 있는 이거를 예시로 듭시다. x 제곱을 쓰는데 x 만약에 우리가 x 오버 2x 이걸 쓰고 싶어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쓰면 이, 이 명령어의 효력 범위가 바로 뒤에 있는 이 글자까지만이거든요. 그래서 x가 표시가 안 돼요. 이렇게만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x의 효력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일반적으로는 그냥 바로 뒤에 있는 하나까지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피하고 싶으면 이렇게 효력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각각의 명령어들은 그냥 이걸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냥 이거 보고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되고 과제 작성하실 때 시그마는 이제 썸으로 이제 인테그레이트 할 때는 그 dx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요거 쓸 때는 이제 백슬래시 인트 극한 쓸 때는 백슬래시 리미트 거기 아래다가 쓸 때 여기 아래에 이제 a to b를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분수는 이제 프랙션을 쓰면 되는데 얘는 이제 이렇게 두 개를 요구를 해요. 두 개를 요구를 해서 1, 2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안에다가도 되게 다양한 기호를 쓸 수 있어요. 타임스 예를 들면 타임스 3, 2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좀 다양한 크기의 다양한 옵션의 분수들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얘네들을 그냥 감싸고 싶은 그 괄호를 치고 싶은데 괄호가 좀 크기가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시가 어디 갔지? 중문시 여기 있는 것처럼 되게 큰 괄호를 쓰고 싶으면 요거 백슬래시 레프트 그 괄호 종류 그리고 끝에는 백슬래시 라이트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써줘야 이런 큰 괄호를 자동으로 괄호 크기를 맞춰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충 이런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하면 된다. 이건 그냥 다 참고를 PPT 참고를 하셔서 과제 쓸 때 이제 베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렬 쓸 때는 이렇게 그 인바이러먼트를 이제 매트릭스 혹은 P 매트릭스, B 매트릭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셔서 거기 안에다가 쓸 때는 각자 자리에 뭔가 하나 쓰고 엔드 표시로 이제 구분해주고 뭔가 쓰고 엔드 표시로 구분해주고 다음 줄 넘어갈 때는 똑같이 백슬래시 두 번 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쓰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레이텍 레이텍 매트릭스 제너레이터라고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네 줄짜리를 만들래. 이렇게 여기 안에다가 이라고 쓰면 자동으로 레이텍 명령어가 나오는 이런 제너레이터가 있으니까 이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릭 메터드를 쓸 때는 대문자를 쓰고 싶을 때는 이거 알파 할 때 대문 앞에 거를 그냥 스몰 알파를 쓰고 싶을 때는 그냥 이렇게 백슬래시 알파를 쓰면 되고 그 대문자 알파를 쓰고 싶을 때는 맨 앞 글자만 이렇게 대문자로 써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갖다 쓰시면 되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라벨링이랑 사무 창조할 때 그 이것도 예시를 갖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쓸 때 equation 1.25라고 하면 그걸 여기서 약 하고 여기 뒤에서 이렇게 다른 데 가 있다가도 이거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동해주고, 그리고 넘버링을 그냥 딱딱 매겨주는 게 있어요. 넘버링을 매겨주는 게 있는데, 넘버링 매겨주는 거는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4, 5 하고 따로 뭔가 4, 5 하는 거에 쓴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어 예를 들면 1.28, 1.29까지 썼는데 만약에 여기 위에 1.1에다가 앞에다가 뭔가 추가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를 1.1, 1.2 이거 하나를 다 플러스 1 해서 하나씩 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워드에서 쓰면 그래야 되는데 레이텍에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자동으로 넘버링을 해줘서. 근데 그러면 어, 이런 식으로 1.25 써놓은 거는 이거는 하나하나 다 플러스 1씩 밀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equation 1번이라고만 써주면 나중에 언급할 때 그 백슬래시 레퍼런스 라벨 이름을 해주면 그냥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름을 따로 붙여놓을 수가 있어가지고 정확히 예시를 보자면 음, 여기다가 어, 여기다가 begin equation array에 라벨 달랑베르시안 A라고 써놨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언급할 때 이때 두식 레퍼런스 달랑베르시안 A라고 쓰면 음, 이렇게 컴파일이 됩니다. 자동으로 이제 달랑베르시안 A라고 이름을 붙여놓으면 따로 이거 번호를 따로 언급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여기 앞에다가 번호를 언급하는 걸로 사용을 했으면 만약에 여기다가 수식 하나 추가해야 됐으면 이거 하나하나 다 하나씩 밀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골 때릴 텐데 이렇게 이름으로 넘버링, 이름을 이렇게 라벨링을 해서 붙여놓으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고 참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그 레퍼런스 라벨명 해가지고 하면 equation 1.25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1.25 이것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이쁘게 equation 1.25라고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다른 거는 다 표시를 별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갑시다. 이제 수식 기호가 정말 많은데 그래서 이거 쓰려면 어떤 명령어를 써야 되는 거지? 라고 고민을 하게 되실 거예요. 이거를 약간 공식 도큐멘트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적정을 한 이제 리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다만 가장 편한 거는 이제 디텍시파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이렇게 원하는 기호를 그리면 대충 이런 명령어인 것 같군. 그리고 이 명령어는 어떤 패키지를 써야 사용을 할 수 있는 명령어야까지 다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소개를 한 거였고요. 여기는 이제 다양한 인바이러먼트를 소개를 해주는데 보통 이퀘이션 어레이를 제일 많이 씁니다. 이퀘이션 어레이를 써서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나중에 특별히 여기 있는 것처럼 왼쪽 얼라인하고 오른쪽 얼라인하고 약간 왼쪽으로 밀어서 쓰고 이렇게 뭔가 정렬을 해야 될 일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퀘이션 어레이를 써요. 근데 그걸 쓸 때 이렇게 하나하나 1, 2 하고 라벨링이 되는데 라벨링을 쓰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별을 붙이면 됩니다. 스툴즈는 별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음, 이것도 그냥 이퀘이션 어레이랑 비슷한 건데 얼라인드를 쓰면 이퀘이션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하나에 다 1번, 2번이 붙어요. 근데 얼라인드를 쓰면 여러 개의 수식이 이제 하나의 번호만 들어가게 되고 얼라인드 말고 이제 그냥 얼라인을 쓰면 각각에 하나씩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에만 넣고 하나를 안 들어가게 하고 싶으면 이제 두 번째 줄에다가 여기 대충 이 위치에다가 이제 백슬래시 노 넘버라고 치면 넘버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얼라인이랑 F 얼라인을 쓰면 이렇게 다르게 나온다. 그리고 요거 사이사이 구분해 주는 거는 AND로 쓰면 된다. 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요것도 메스툴즈는 쓸 일이 없으니까 그냥 보통 쓸 일이 없어서 이거 넘어가고 이렇게 뭔가 우리가 수식 작성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 나눠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뭐 D 케이시스, 뭐 R 케이시스 이런 걸 쓰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제 같은 경우에는 그 톡방에다가 이해준님이 올려주신 과제를 하면 되고, 그리고 차예린님이 올려주신 이 미적분학 플러스 540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들을 이제 판서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이제 휘어져 있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쓰냐? 디텍스 파일에 들어가서 인터넷 연결이 별로 좋지 않네요. 그냥 디텍스파이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긴 그 편미분 기호를 슉 하고 써주시면 아마 그에 상응하는 명령어를 뱉어줄 겁니다. 그거를 참고를 하셔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